출연을 결정하신 이유나 연기하시면서 신경 쓰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사실 아이리스2에 처음 신호를 받았을 때 아이리스1이 사실 멜로적인 장르가 굉장히 강한 드라마였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리스2는 멜로보다는 첩보나 액션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던 어떤 장르의 드라마다 보니까 그런 캐릭터를 사실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디지털화되어 있는 액션이 아닌 좀 아날로그적인 그런 액션을 또 잘 디자인하면 재밌을 것 같고 첩보적인 상황에서에 대한 느낌을 보여주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됐죠. 이 드라마에서 보면 이번이 기억을 잃고 수연에게 이제 총을 겨누는 신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 수많은 충격적인 씬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좀 인상에 제일 기억에 남는 씬이 있으시다면 하나만 골라주세요. 그 씬도 굉장히 기억이 남고요. 사실은 그 씬 때문에 세개에서 4개의 에피소드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잡았던 것 같고 어쨌든 그게 굉장히 좀 쇼킹한 듯한 어떤 장면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씬 전에 맨 처음 일상적으로 그 상황에서 총을 맞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이 아이리스 쪽으로 끌려가게 돼서 그렇게 나왔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일본에서도 촬영하셨는데 네네네. 어떠셨어요? 일본에서 저희가 한 보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름 정도 있어서 거기는 사실 기존에 알고 있는 정유건이라는 인물로 있는 게 아니라 켄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아이리스에 소속되어 있는 뭔가 그런 인물로 이제 거기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캐릭터의 어떤 새로움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좀 뭐랄까 정보부 소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테러리스트의 어떤 입장에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 킬러로서의 대한 거, 또 어떤 사건 자체에 들어가가지고 누굴 납치해야 된다라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거기에 좀 함축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촬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더 재미있었어요. 끝나고 나면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온천을 하러 갔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뭐 아까 스노우바이크 같은 거 그런 거 타면서 미리 아예 가가지고 먼저 한참을 타고 촬영 도중에도 딱 상황 보면서 계속 타고 그러니까 그런 즐거움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도 굉장히 맛있었고 또 굉장히 한 400년 된 온천이라는 곳에 거기 또 데리고 가 주셨는데 거기 참 좋더라고요. 한 이틀 동안 유황 냄새가 몸에서 안 빠졌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재미를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뭐 음식이 기억에 남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좋아하시는 장소가 생각나는지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제가 켄으로서 거기 있었던 안가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아침에 배경이 틀리고 저녁에 배경이 너무나 틀려요. 근데 그 지역 이름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키타현 안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또 옆에 보면 온천도 있고 맛도 굉장히 음식 같은 것도 도시락도 먹고 막 그랬었는데 굉장히 맛있었던 그 지역인데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아마 그 장면이 딱 있으니까. 음식은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일본 그 미소라면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예. 항상 먹거든요, 가서. 교자만두와 함께. 예. 왜냐면은 그 국물에, 그 맛이 좋아요. 그 일본 말고도 해외에서 촬영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해외도 하시고 또 한국에서 또 지방에서 많이 촬영하셨는데 어디서 촬영하신 게 또 인상이 잘 남으세요? 해외, 일본, 한국 중. 제가 부다페스트를 가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첫 촬영이었을 거예요. 저희가 11월 달 정도에 부다페스트를 이제 가서 촬영을 했는데 오후 4시면은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같은 느낌이 나요. 해가 빨리 졌는데 그게 저녁이 아니라 한밤중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거의 저희 숙소들이 대부분 다 약간 레지던트식의 어떤 느낌으로 무슨 호텔이나 이런 데 있었던 게 아니라
다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혼자 음악 듣고 24라는 그 드라마 갖고 가서 그때 한참 그걸 보고 있을 때였는데 보고 며칠이 지나고 음악 자체가 끊겼어요. 거기 굉장히 좀 뭐랄까 사람이 우울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예전에 그 영화 뭐죠? 글루미 선데이도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찍었잖아요. 근데 그 음악도 갖고 가고 그 영화도 갖고 가고 DVD랑 다 갖고 갔는데 제 방에 대부분 음악이 끊기질 않거든요. 어떤 CD든 갖고 가서 거기서 트는데 4일 만에 음악이 끊겼어요. 그리고 불이 꺼지고 한참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이게 느낌이 쭉 묘하게 쳐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촬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딱 갔는데 왜 그게 인상이 깊냐면은 그때 이제 오연수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식의 장면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음악이 되게 귀에 익숙한 음악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딱 보니까 거리에 이제 악사들이 있잖아요. 바이올린을 이렇게 딱 키시는데 그 대부 OST에 나오는 그 대부 메인 테마곡 있죠. 그걸 키시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곳이 되게 인상이 깊어요. 그 IS2 출연하실 때쯤에 혹시 뭐 해외 액션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액션도 관심이 있고 또 액션도 실제로는 뭐 그런 류의 운동도 많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도 참 많이 봤어요. 뭐 드라마는 첩보적인 거, 또 액션적인 거,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류의 어떤 영화를 뭐 테이큰부터 해서 본 아이덴티티 뭐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건 이제 어쨌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분인 거고 사실 그건 캐릭터적인 느낌을 어떻게 묘사해서 가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액션을 좀 만들어가는 측면에서는 진짜 실제 배우들이 그 상황에 들어가서 막 짜여져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 상황 연출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까지 어떻게 해서 들어가고 어떻게 침투하고 어떻게 빠져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야마카시라고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걸 어떻게 해서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와이어나 이런 걸 달지 않고 어디 이용해서 또 들어갔다가 그 상황을 또 제거하고 또 빠져나오고 그건 이제 첩보적인 느낌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심리 싸움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잡아왔는데 이 사람한테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걸 캐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걸 거짓말하고 있는지 진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일부러 돌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여지들 그런 거를 좀 드라마에서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해외 로케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처음 부다페스트 갔을 때 찍었던 씬들이 대부분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무술 배우셨다고 들었는데요. 연기하시는 분은 많이 계세요? 저는 액션 배우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액션을 좋아하죠. 근데 그 액션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액션만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액션을 위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액션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연기도 해보고 싶고 저런 연기도 해보고 싶고 전체적으로 배우라는 틀에서 이런저런 걸 많이 해보고 싶다는 얘기인데 무술을 좋아하죠. 그런 운동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었고 근데 그건 시각인 것 같아요. 즉 이거는 액션이다. 이거는 합이다. 이게 외워서 나가는 게 아니라 브로킹이잖아요. 연기할 때 보면은 연기할 때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다 브로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캐릭터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브로킹의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건데 알고 있는 거를 하게 되면 더 담백한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화려하게 뭐가 어떻게 탁 나가는 식의 어떤 느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대면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갔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참 많은 도움을 되는 거죠. 예전 영화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 이순신 연기하셨는데 그때 연기와 지금의 연기 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장현 씨가 판단하실 때 연기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연기를 더 잘하게 됐다, 뭐 테크닉적으로 더 늘었다, 경험이 많아졌다 이런 측면의 얘기보다도 지금 화상고 때 그 연기를 하라 그러면 못해요.
따라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정서가 틀려졌으니까요. 그때는 그 나이에 그 정서에 맞는 부분을 표현을 했던 것 같고, 지금은 뭐 그때보다는 10년 이상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정서가 또 있잖아요. 그때 좋아했던 어떤 것들과 지금 좋아하는 것들이 또 많이 틀리다 보니까, 사람은 똑같은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틀리다 보니 지금은 뭐 좋아하는 성향을 연기하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당시에는 그때 성향을 좀 표현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 잘한다 이런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건 뭐 그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는 그게 잘하든 잘하지 않던 연기든 그때 좋아했던 걸 최대한 표현해 보려고 했었던 거니까. 드라마에서 이건이 굉장히 용감한 역할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장혁 씨가 촬영하면서 진짜 무서웠다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매 순간요. 정말 매 순간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진짜 이 드라마 하면서 한 번도 대역을 한 적이 없거든요. 보는 사람은 완성된 걸 보잖아요. 근데 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어디까지라는 걸 알아요. 어느 순간 하도 하면 많이 다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라는 걸 아는데,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더가 있잖아요. 이 조금 더가 사실 굉장히 좀 두려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사실 사고도 크게 날 뻔한 상황도 있고, 근데 하고 났을 때 그게 잘 됐을 때 느낌이 굉장히 그걸 상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 순간 굉장히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두렵기도 했죠. 얘기해놓고 난데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드라마상의 MSF라는 그런 실제로 있다면 장혁 씨 멤버로서 활동하실 생각을 혹시 있으세요? 전 배우 할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 뭐 비밀, 거짓말, 뒷거래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각양각색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장혁 씨의 비밀 하나만. 저 비밀이요? 비밀. 비밀이 많죠. 굉장히 많죠. 근데 신체적인 비밀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거나. 신체적인 비밀이라고 하면 저 엄지손가락이 삐뚤어져 있어요. 여기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죠? 보이죠? 불편하진 않으시고요? 이렇게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사를 봤는데 배우 말고 정말 그 프라이빗에서는 자상하고 좋은 아빠라는 기사를 읽었었는데, 배우로서의 장혁 씨와 가정에서의 장혁 씨는 어떻게 다르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저랑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의 저라는 것보다 일을 할 때의 저와 그냥 사적인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일할 때는 되게 냉정한 것 같아요. 차갑기도 하고. 왜냐면은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해서 사실 프리랜서잖아요. 작품을 했을 때 제가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를 캐스팅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캐스팅을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져가는 어떤 퀄리티를 얼마나 그거를 또 보여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했을 때 하나 생각하는 거는, 이 작품이 끝나도 저 사람이랑 같이 다음 작품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꼭 보여주고자 하는 생각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야지 다음 제가 갈 수 있는 일터도 생기는 거고, 또 그만큼 일적인 부분에서 뭔가 표현했었을 때에 대한 여지를 또 확보할 수 있는 목표성도 되게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측면에서는 냉정한 부분도 있고 좀 차가운 부분도 있는데, 사적일 때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좀 극반대예요. 왜냐면 이거는 제 사적인 거잖아요. 친구를 만나도 그렇고, 또 어떤 걸 어디까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좀 상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촬영하실 때 보면 영화 작성할 때는 긴장감 넘치는 씬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면 이제 끝났을 때 휴식이라든지 아니면 릴렉스 같은 거, 스트레스 해소 같은 걸 어떻게 하시는지. 작품이 다 끝났을 때 같은 경우는, 근데 현장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아요. 촬영 현장에서
그 스트레스 받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촬영 현장에 좋은 이유는 즐겁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즐겁다라는 게 항상 행복하고 기분 좋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짜증도 나고 때로는 화도 많이 나고 근데 건조하진 않잖아요. 굉장히 이런 기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현장 안에서. 그게 참 재미있고 즐겁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현장에서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풀리는 것 같고 또 저희 아버지가 밖에 일을 집으로 갖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게 좀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다 보니까 저도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뭐 집이라든지 사적으로 갖고 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부분 갔을 때 같은 게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일할 땐 되게 좀 차갑고 냉정할 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적일 때는 굉장히 좀 반대적인 느낌으로. 그건 그 안에서 끝내고요. 이거 그냥 제가 뭐 여행을 가든 운동을 하든 그건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나름대로의 어떤 여가 시간 즐기는 거고 그런 거죠. 이거 시청자분들께 이 드라마에서 꼭 봐주셨으면 하는 것과 즐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뭐 아이리스 2의 볼거리라는 이런 거에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저는 이 드라마에 굉장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 복잡하게 굉장히 얽히설키 섞여놓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전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 감정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갖고 가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볼거리를 즐기고 그런 드라마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 액션적인 느낌이나 첩보하는 장르에 대한 거를 이거저거 다 따지고 보다 보면은 그건 사실 더 드라마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거든요. 이건 그냥 철저히 즐길 수 있는 그 상황의 흐름에 맞춰서 스토리를 따라가시고 그 상황에 맞는 어떤 그런 좀 스케일이 방대하거나 그런 부분에 어떤 장면이 나오면 와, 뭐 저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호소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秘密組織アイリスの実態とは何なのか。ユゴン、そしてスヨンの運命は。まだ終わっていなかった戦いが今始まる。ドラマ「アイリス2」ぜひお見逃しなく。 네, DATV 시청자 여러분, 이제 9월에 아이리스 2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됐는데 좀 즐길 수 있는 드라마로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저 배우들 그리고 또 관계자들도 그 스태프들이죠. 굉장히 즐길 수 있는 첩보 액션 드라마를 잘 만들려고 노력했으니까 그 노력이 여러분들의 TV 브라운관 앞에서 잘 펼쳐지고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